예, 안녕하십니까. 마산대 박형기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스파이널 코드 인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CI를 나누는 분류 기준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SCI가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가 발생되는 원인, 그리고 자율신경계통과 이러한 치료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많이 힘들어하는 방광훈련, 그리고 이러한 매트 엑서사이즈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 그렇죠?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우리가 처음에 스파이널 코드의 해부학적인 것을 먼저 살펴보면 이쪽 부위로 해서 이쪽 부위가 모터가 내려오는 트랙을 이야기를 하고 이쪽 부위를 센소리가 내려오는 트랙을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모터부터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11번과 12번 거의 스파이널 코드의 라테랄 쪽이 되겠죠. 이쪽이 라테랄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 또는 피라미달 트랙이라고 하고 12번을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내려와서 여기서 연접을 하고 요렇게 안테리오 혼셀의 알파 모터 뉴런을 통해서 근육을 지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여기 13번은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이 13번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 폰스와 메둘라에서 내려오고 있겠죠. 그리고 14번이 여기에 폰티네에서 내려오는 그렇죠. 폰스. 그러니까 14번 여기가 폰티네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이 되고 13번 여기가 메둘라에서 내려온 메둘라리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번 여기죠. 여기가 베스티블라죠. 여기가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이 되고 여기가 아까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 13번도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 여기가 폰스에서 내려오고 여기가 메둘라에서 내려옵니다. 여기 폰스에서 내려오는 폰티네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은 이스텐서에 관련을 하고 있고 여기에 메둘라에서 내려오는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은 플렉션에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16번은 안테리오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 혹은 벤트로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통을 지배하고 있겠죠. 여기가 텍토 스파이널 트랙, 여기가 목과 시청각에 의한 목돌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센소리로 넘어가 보면은 센소리에서 이쪽 뒤쪽 부분 있죠. 여기는 고유감각 그렇죠? 고유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고유감각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리사우어 트랙이라고 해서 통증을 전달하는 트랙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더라. 리사우어 트랙이 되겠죠. 2번이 리사우어 트랙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3번이 스파이노세레벨라 트랙이 되겠죠. 요 1, 2번은 고유감각을 전달하는 것이죠. 고유감각을 전달하는 곳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고유감각을 전달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 요 3번이 우리가 포스테리어 도잘 그렇죠. 뒤쪽 스파이노세레벨라 손해로 들어가는 것이죠. 고유감각입니다. 거의 많은 하지의 정보의 고유감각이 손해로 들어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있는 요 4번이 안테리얼 스파이노세레벨라 트랙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것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올라가서 다시 손에서 다시 반대로 넘어가는 이중의 교차, 자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고유감각 중에 상지의, 그렇죠? 손해 쪽에 상지의 고유감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쪽에 5번은 스파이노 살라믹 트랙이라서 페인과, 그렇죠? 페인과 템퍼라처를 전달하는 이러한 트랙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쪽이 메디알 롱기투디날, 그렇죠? 요리로 되어서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베스티블라 콜릭 리플렉스라든지 뭐 이러한 베스티블러 스파이널 리플렉스 이러한 것들이 이쪽으로 내려오더라,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러면 이렇게 측정하는,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측정하는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 있겠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이야기했듯이 아시아, 아메리칸 스파이널 인저리, 그렇죠? 스파이널 인저리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나뉠 수가 있더라. 그래서 A는 완전 척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완전히 척수가 손상된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손상이 되었죠. 스파이널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완전히 손상된 것을 A, 완전 손상입니다. 앞뒤 완전 손상. 여기를 서커스 리미탄스라고 이야기하면 앞쪽을 모터이고 뒤쪽이 센소리다. 그러면 요 B는 센소리 온리가 됩니다. 센소리 온리. 여기만 살아있고 이 앞쪽이 손상당하는 것을 B, 아시아 B라고 이야기를 하고, C는 손상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손상을, 그러니까 이 C인 경우엔 신경학적 손상 부위가 C는 모터는 있지만 펑셔널 하지는 않는다. 이게 C가 되죠. 아시아 D는 모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 상태, 근력이 최소한 페어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D다, 아시아 D다. E는 정상인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터와 센소리를 표기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그래서 이 스파이널 쇼크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면 스파이널 쇼크 상태다. 척수 손상 직후에 하반에 이완성 마비가 발생하는 기간이죠. 그렇죠? 이때는 이 이완성 방광 자체가 나타나고 이완이 수축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경직성 마비로 변하는 이러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수를 여기서 보게 된다면은 앞척수 증후군, 그렇죠? 앞척수 증후군이라 해서 앞쪽이 손상당하는 것을 앞척수 증후군, 뒤쪽이 손상하는 것을 뒤척수 증후군, 중앙을 손상당하는 것을 중앙척수 증후군, 한쪽 반만, 외측만 손상당하는 것을 브라운 세카르 증후군이다 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분류는 4가지로 분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가 되더라. 따라서 앞쪽이 손상당하면은 여기가 모터가 손상당하니까 앞척수 증후군은 모터가 손상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척수 증후군은 이 뒤쪽이 손상당하니까 감각, 고유감각, 아까 촉각 이런 것들이 손상을 당하는 것이죠. 중앙척수 증후군은 페인과 템퍼라처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반대쪽, 그렇죠? 반대쪽에
페인과 통증에, 그리고 페인과 템퍼러처, 페인과 온도가 손상을 많이 당하는 게 중앙척수증후군이고, 또한 이 중앙 쪽에 이게 압박에 의해서 눌리게 되면, 그렇죠. 압박에 의해서 눌리게 되면 과다하게 뒤로 젖혀진다거나 책직질 좀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중앙척수증후군에 대해서 상지의 손상이 간혹 발생이 될 수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지의 손상을 보여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브라운 세카르 신드롬은 들어오는 쪽에 감각은 같은 쪽 감각과 운동이 손상당한 쪽 감각과 운동이 손상을 당하지만 반대쪽에서 넘어오는 페인과 통증과 템퍼러처가 손상당하는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병적 반사를 보게 된다면은 병적 반사가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냐 그러면 첫 번째 보게 되면은 호프만 증상이라고 해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손가락을 가볍게 누르면 옆에 손가락이나 엄지손가락이 굽힘이 나타날 때 피라미드 병적으로 손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트롬너 징후라고 해서 하늘 위로 손등을 하늘 위로 향하고 환자의 끝을 가볍게 두드리게 된다면 손가락이 굴곡하면 피질 척수로의 손상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다. 그렇죠? 요가 호프만과 트롬너는 좀 비슷한 이러한 증상이 되겠죠. 바빈스키는 환자를 바로 눕게 해서 발바닥에서 뒤꿈치에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긁으면 발가락이 오므러 들어야 정상인데 만약에 펴진다면 이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대해서 동영상을 보게 된다면 호프만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하면 금방처럼 그렇죠? 이 손가락이 양쪽이 같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이상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호프만이죠. 트롬너 그렇죠? 트롬너 징후를 보게 된다면은 Positive Tromner sign. 그렇죠? 이렇게 치게 되면은 반대쪽이 이렇게 플렉션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더라도 이게 좀 증상이 병변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바빈스키 사인이죠. 뒤꿈치에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The stimulus is applied to the lateral aspect of the foot and then across the balls of the toes. The Babinski response, if present, the great toe will flex and the small toes will fan out.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은 여기 이상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고든다리 징후라고 해서 종아리 부위를 꽉 잡으면 바빈스킨 사인과 같은 징후를 나타나면 양성이다. Another test for an upper motor neuron lesion is Gordon's. We're going to actually squeeze the calf. 종아리를 꽉 쥐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꽉 쥐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면은 이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차도크 징후라고 해서 외측의 복숭아뼈 쪽으로 이렇게 긁어주면 새끼발가락 쪽으로 자극을 주면 바빈스키 증상이 나타나면
이것 또한 CHADOX is 이상이 another 있다. test that 그렇죠? 병적 반사다라고 is evaluating for 이야기를 할 upper 수 motor 있습니다. neuron lesion. We're looking for a positive Babinski response. We're going to stroke just distal to the lateral malleolus along the lateral side of the foot. 원래는 이렇게 아무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병변이 있으면 이렇게 바빈스키 사인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더라. 다음은 오펜하임 증후로 해서 정강이 능 쪽으로 발목까지 자극을 해서 내려간다면은 바빈스키 사인이 나타나는 걸 오펜하임 증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서 정강이 뼈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그렇죠? 어떠한 반응도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눌렀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상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상 반사는 고환 거근 반사라고 해서 이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리면 사타구니 쪽에 대퇴상부를 고환을 사고 있는 고환 거근이 위쪽으로 올라가요. 고환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정상적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사가 없으면 비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한 이 페니스를 이 구해면체 반사라고 해서 페니스를 견인하거나 누르게 된다면 관략근이, 그렇죠? 관략근이 수축하는 것을 우리가 구해면체 반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페니스를 잡았을 때 꼭 누르게 되면 항문이 이렇게 그렇죠? 조여지게 되는 자체를 우리가 구해면체 반사인데, 스파이널 쇼크 상태가 오면 이 구해면체 반사가 일어나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원인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널 코드의 원인은 크게 그렇죠? 5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이 폭력에 의해서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가 되고, 그 다음이 이렇게 넘어져서 그렇죠? 이게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가 되고, 또한 스포츠를 하다가도 정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다른 정상은 한 8.6% 정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제 환자인 경우에도 이렇게 다이빙 하다가 이렇게 된 환자분들도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의 클럼을 보게 된다면은 분류 기준을 보면 C4 환자인 경우엔 쿼드리플레지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C6 레벨에 있어서는 부분 마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T6를 파라플레지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파라 이제 그 다음 L6를 파라플레지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6 이하, L6 이하, 그렇죠? C6 이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우리가 이러한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의 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이 모디파이드 애쉬월드 스케일이라고 그래서 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스라고 이야기를 해서 총 0, 이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톤이 증가되지 않는 상태다. 그 다음 1이다 그러면 톤이 슬라이트하게 증가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레인지 오브 ROM의 엔드 끝에서 아주 미니멀한 레지스탄스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 플러스는 우리가 ROM을 할 때 그러니까 ROM의 중간 범위보다는 적게 우리가 머슬 톤을 느낄 수 있고 증가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2는 그렇죠. 2는 전 범위에서 ROM의 전 범위에서 머슬 톤이 증가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패시브, 3단계는 패시브 무브먼트가 어려운 단계를 우리가 마스 3단계다. 4단계는 리지디티, 아예 움직이는 게 어렵다라는 상태를 우리가 리지디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ASIA, 아시아 스케일에 A가 컴플리트고 B, C, D는 인컴플리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B는 센소리 only 센소리가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걸 또 하고 있습니다. C는 모터 펑션이 그레이드 3 미만 unusually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D는 모터 usually, 그렇죠? 모터가 3 이상인 usually 사용할 수 있는 단계를 우리가 아시아 분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페어 그레이드 정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그 레벨에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C7 손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7까지는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트라이셉스가 페어 그레이드 이상은 되는 환자를 우리가 C7 환자다라고 명명을 합니다. 만약에 C4 환자다 그러면 C4까지는 페어 그레이드를 나온다. 어퍼 트라페지우스는 움직일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감각검사는 영은 반응이 없음이고 1은 과민, 2는 정상, NT는 평가가 불능하다. 인지가 잘 되지 않아서 평가가 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척수의 외측 구조를 조금 한번 보게 되면은 척수의 외측 구조는 여기에 척수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척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포스테리어고 라테랄 혼셀, 안테리어 혼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나오는 거, 뒤로 들어가는 거죠. 포스테리어 쪽으로 들어가는 감각이 이쪽으로 있고 앞쪽에서 나오는 센소리가 이쪽으로 놓여져 있더라라고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갈 때는 두 개가 센소리와 모터가 두 개가 합쳐져서 스파이널 널브가 되더라. 스파이널 코드 나와서 듀라메타 안쪽에서 두 개가 합쳐져서 나오는 상태를 합쳐져서 나오니까 척수신경 스파이널 코드는 센소리와 모터를 합친 신경을 우리가 척수신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한 여기에 가깝게 이렇게 교감신경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스파이널 코드가 있고 여기에서 감각과 운동이 와서 그리고 도지랄 루트 강글리온이 크다랗게 놓여져 있습니다. 왜 여기가 크다랗게 놓여져 있냐면 여기서 먼저 연접이 센소리는 여기서 연접이 있기 때문에 도지랄 루트 강글리온이 부피가 더 크고 그 밑으로 모터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구조화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디스크 허니에이션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면 디스크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누르게 되는 겁니다. 약간 좀 위쪽에서 누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불렀을 때 약간 위쪽이 센소리가 자리 잡고 있고 아래쪽이 모터가 자리 잡고 있으므로 따라서 디스크 허니에이션이 나타났을 때 첫 번째가 나타나는 증상은 통증이, 감각이 먼저 나타나고 두 번째가 운동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마비 증상을 보였다 하면 이게 좀 더 심해진 거가 되겠죠.
처음에는 조금 아프다가 그 다음에 마비 증상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 이야기를 계속 머물러서 하고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 모터와 여기에 센소리, 그렇죠? 센소리가 먼저 어택을 당하고 이게 조금 더, 그렇죠? 조금 더 들어오게 되면 이 디스크가 좀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모터가 손상당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